행복한 공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자,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제는요,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에요. 그럼 여러분 열어봐. 도시군 관리계획은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 까는 게 두 가지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냐? 여러분 알아둘 것은 도시군이 뭐라 했지? 특광 뭐라고? 특특 시군이라 했잖아요. 시군의 관리가 뭐냐? 개발과 뭐라고? 정비와 뭐를? 보전. 이 개발 정비 보전이 바로 관리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 특특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용도지역과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합니다. 여기는 도시건축 대상의 일부를 대상으로 기능과 미관,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죠. 양호한 환경.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 이것을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일기미양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봐요. 기능이라는 것은 여기는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 위락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 자, 미관은 아름다운 거죠. 보기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환경이잖아요. 여기 환경은 자연환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생활환경. 이게 주거기능이라면 주거환경.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상업금은 상업환경.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여러 가지를 이게 우리는 복합적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한 가지 기능이 아니고 복합적인 개발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정하는 구역이 무슨 구역? 지구 단위 계획이다. 자, 그럼 지구는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지구는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네? 지구는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잖아. 일부 이렇게 해놨잖아. 이런 거를 빨리 감을 잡으시라고.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일반적이야. 그럼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뭐가 되지? 도시군 계획시설이 돼. 이거를 설치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야. 이거는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은 특수적. 이거는 뭐라고? 일반적. 그 다음에 도시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거 광역시설. 그것도 특수적. 이거는 일반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기반시설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군을 공동으로 이용하면 광역시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특수적이야. 자, 그럼 이걸 이제 말을 아까 얘기한 일반법하고 특별법을 아직도 구별을 못한다? 그럼 공부 이제까지 헛공부한 거지 한마디로. 일반법은 민법은 일반법입니까? 어떤 법입니까? 일반법이죠. 그리고 실체법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차법이 아니잖아 민법은. 실체법이야. 아시겠죠? 그럼 민법에 임대차가 있고 주택임대차법에 임대차가 있죠. 주택임대차법은 무슨 법? 그래서 중개사 시험 과목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는 제목이 붙어있죠.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입니까? 일반법입니까? 또 민법에 특별법이. 가담법은 가덕기 담보법. 아 참네. 가담법은 무슨 법? 특별법. 주택임대차법은 특별법.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일반법과 특별법이라는 것은 특정인에게 적용되는 것. 특정 사항, 특정 지역에 적용되는 법이 특별법이다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는 용도지역은 전체니까 일반적이죠. 지구와 구역은 일부니까 특수적이야.
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도시를 만들 때 깔아줘야 할 기본적인 시설, 일반적인 시설입니다. 거기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도시군 계획서 특수죠. 두 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으면 그것도 특수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차피 여기에 특수적이다. 여기에 특수적이라고. 용도를 한 개를 정하자. 기본적으로 까는데 여기는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묶어놨으니까 여기에 특수적.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합적이고 특수적이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용도지역 행위자는 적용 안 받는 거야. 왜? 특수적인 거니까. 그럼 여기 용도지구. 여기가 자연녹지입니다. 무슨 녹지? 자연녹지 안에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자, 이면 집단취락지구를 정했습니다. 자연취락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건 지구죠? 용도지역 안에 지구잖아. 용도지역 안에 행위자는 적용받아요? 자연녹지지역 행위자는 안 받아요.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에 적용받습니다. 어느 법? 개특법, 개발제한구 지정 관리에 관한 법을 적용받는다 이게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용도지역 적용 안 한다. 왜? 특수적이니까. 이해돼요? 그럼 여기 봐봐. 이것도 내가 했죠. 여기 용도지역은 전체야. 여기다가 지정되는 게 지구야. 그 다음 여기 걸쳐서 지정하는 게 구역이야. 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은 어느 법에 적용받습니까? 개발제한구의 지정관리에 관한 법.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어느 법입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이해돼요? 자,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어느 구역? 수산자원관리법. 용도지역 행위자는 적용 안 받아요. 특수적인 관계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죠? 시가와 조정구역.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가 시가와 조정구역이 정해졌다.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자를 받지. 별도로 정한 행위자를 받지. 자연녹지지역 행위자는 적용 안 받는다고요. 왜? 용도지역은 기본이고 일반이니까. 그러면 지구하고 구역은 특수적이니까 특수한 게 우선이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정했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런 관계를 알아라고요. 기반시설은 마찬가지예요. 이해돼요? 이거는 이거의 특수적이야. 용도지역의 특수적이니까 복합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거는 하나의 개발이고 기본적인 개발 이용이고 여기는 복합적인 개발을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기미양철학했고 복합적 개발이다. 복합적이라는 말에 들어가면 행위 규제가 뭐 된다? 완화가 된다. 그렇게 떠올려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 복합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중심지가 많죠. 그럼 이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이렇게 개발을 하기 위한 거야. 그럼 이제 개발은 도시지역의 안과 도시지역하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이죠. 그 밖에는 주로 여기는 어디냐? 도시지역 밖에 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해지는 건 계획관리야. 계획관리. 아까 유보용도 무슨 관리? 계획관리야. 이건 맞잖아요. 계획관리. 이게 계획관리가 중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도시지역 안에서 일단 지정되는 게 바로 여기는 임의 지정이 있고 의무 지정이 있고 여기는 임의 지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계획을 짜서 계획대로 운영하는 이게 지구단위 계획제예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이렇게 형태를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거다 하는 거 빨리 이해해 두시고 감을 잡으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다가 3년 내에 계획을 짜야 되고 계획이 나오면 5년 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돼요. 만약에 5년 내에 착수 안 하면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계획이 실효되고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안 나왔다. 그럼 3년이 된 날 다음 날 구역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구단위 계획제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할게요. 여기가 대구시입니다. 대구시의 일부 요 지역에 대해서 정합니다. 그게 바로 일부인 것입니다. 일부. 자, 요 지역을 요렇게 이제 평면도로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옛날에 건물이 요렇게 낡은 건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의다가 이게 맞게 건물을 다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기다가 옛날에 허용되지 않았던 용도를 허용하던가 또는 규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옛날에 허용되지 않았던 숙박시설과 모텔과 술집 주점 영업을 들어설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여기는 법원타운, 법조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법조 기능, 이런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하기 위한다. 그렇다면 여기는 주점룸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으니까 못 들어서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용도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을 높여줍니다. 용적률 높여줍니다. 높이를 높여줍니다.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개발 밀도라고 합니다. 맞죠? 개발 밀도. 자, 그럼 이런 것 등을 대부분은 완화가 되는 거죠. 그 원래가 10층짜리인데 20층 세울게 해줄게. 용적률 2배, 건폐율 1.5, 높이 제한 1.2배, 주차장 100%. 여기서 완화해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오래된 지역이야.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환성되는 지역인데 지하철이 개통이 50년이 지났어. 건물은 낡아 빠졌어. 이걸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손을 댈 수가 없어. 보상비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대구시에서 도로를 넓히려고 하니까 보상비가 워낙 많아서 도로를 넓힐 수가 없어. 꼬시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묶어놓고 지금 현재 5층짜리인데 10층까지 세울 수 있게 해줄게. 그럼 임대 수입이 2배 늘어날까 아이가. 그 대신에 도로 부지 요만큼 좀 내도. 그러면 내가 건축주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맞죠? 자, 이렇게 되면은 건물 주인도 임대 수익이 2배로 늘어나서 좋고, 그 다음에 대구시에서도 도로 넓어져서 휴지 안 대고 코 풀었잖아. 보상비 한 푼도 안 주고 도로 넓어져서 좋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지역을 오가는 시민들은 환경이 깨끗해져서 좋고 아름다워서 좋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이런 지역이 누이 좋고 내부가 좋은 그런 지역이다. 이게 뭐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무슨 구역?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일기미양체, 일단 일부 기능 미관 양환 환경 체계적 관리. 이게 기본적인 시험용의 내용이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지역이 우리 동네 잘 살기 위한 지역이다. 이게 바로 복합개발이다. 이게 뭐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 구역이 정해지면 3년 내에 계획을 짜야 되고, 3년 계획이 안 나오면 3년이 된 다음 날에 구역은 죽더라. 그 다음에 계획이 나오고 5년 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돼. 5년 이상 사업에 착수 안 하면 계획이 죽더라. 이런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고 가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 기능을 정지, 미관 개선, 양환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다. 자,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지정 대상이 있다. 임의 지정이 있고 의무 지정이 있고 도시지역 바깥에서는 의무 지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이제 요 개념은 알았으니까 싹 지우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일단 여러분 알아둘 것은 도시지역 안과 도시지역 밖에 지정한다. 도시지역 안에서는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의무 지정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밖에는 임의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도시지역 안에서 임의 지정,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용도지구를 비롯하여 개발지역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거기 굉장히 많죠. 읽어보니까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 대주성, 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8번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에서 주거상을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구역, 새로 도시적으로 편입되는 구역,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뒤에 딱 맞는 말이야.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돼. 그 다음에 9번 주거상업 업무,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용 증기를 위해 필요한 지역,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 군사시설 그 밖에 시설로 재배치하기 위한 시설, 도시적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 개발이 필요한 지역, 이런 많은 지역. 거기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억하면 두 페이지. 두 페이지가 되는데 너무 많아서 내가 줄였어. 그런 지역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 말로 표현하면 돼. 개발지역. 무슨 지역? 그럼 이 도시지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복합개발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개발지역이야. 용도지구를 비롯한 개발지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무로 지정해야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요거는 별도로 우리가 시험용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자. 그래서 의무 지정은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정택이 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공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그 다음에 녹지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끝.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또 무조건 외우는 사람이 있어. 자, 그러면 외운 사람하고 안 외운 사람을, 안 외우고 이해한 사람하고 문제 딱 내보면 대반 표시 나요. 따서나서. 일단 머리글을 정리해서 한번 입에 이겨보자. 정택이 10년 시작. 정택이 10년 시작. 시공에 30만. 녹주상공 변경 30만. 자, 이렇게 해서 실컷 외워놨습니다. 시험 문제 들어갑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의무 지정입니까? 의무 지정 아닙니까? 네? 기법시 아니죠? 왜 아닐까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참, 내가 이야기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만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용어 정의할 때 정비사업은 자, 주제제락 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정비사업입니다. 근데 방금 내가 뭐라 했습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당연히 정비사업이 맞죠. 끝난 후 10년이 지났죠. 의무 지정 대상이잖아요. 근데 정이 안 나왔다고 해서 지금 틀렸다고 하는 거야. 글자대로 공부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생각만 조금만 하시라 이거죠. 정비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정비사업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업이 끝난 후 몇 년이 지날 것. 10년이 지나면 이래 생각해. 자, 봐요. 우리 아파트야. 진지 20년 돼서 여러분 떼봐. 어디 가서 구청에 가서 토지용계 확인서 떼봐. 전부 100% 지구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미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 지나면 다시 정비해야 되잖아요. 다시 개발해야 되잖아요. 복합개발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지역?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해지는 거야.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정비사업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지정합니다. 의무 지정이다. 아시겠죠? 자, 택지개발입니다. 택지개발에서 단독주택으로 세웠다. 아파트를 세웠다. 어쨌든 간에 택지개발 사업이 끝났어. 그러면 10년 이후에는 반드시 뭐로 지정하라? 복합개발해야 된다. 왜? 낡았으니까. 10년이 지나면 사람도 여러분 지금 얼굴 모습 한번 봐봐. 어릴 때 돌사진 한번 꺼내 보시라고. 지금 모습하고 어떤가? 다 지금 깨재재합니다. 아무리 죄송합니다. 분으로 분칠을 하고 뭘 해도
어릴 때 그 모습이 안 나타난다고요. 저도. 그래도 가면 갈수록 더 얼굴이 화사한 분이 한 분 있어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참 관리를 잘하는지 모르겠어. 보면. 자, 다 같이 정태기 10년 시작. 이해되시죠? 자, 그럼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연녹지가 일종일반적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기간이 10년이 지나서요. 의무지정합니까? 안 합니까? 의무지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잘 보셔서, 기범지 잘 보셔서. 아니라 하면 되는 거예요. 30만 대고미터지 10년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서 내는 놈은 이거를 일로 집어넣고 이걸 일로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 문제 내는 유형이. 안 그렇겠어요? 그럼 이거를 또 거꾸로 이거 화살표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이라 해야 되지. 거꾸로 준주거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고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또 문제 될 거 아니냐고요. 안 그래요? 그럼 그거는 엉터리지. 보존지역을 개발지역으로 바꾸는 지역이고 30만 이상일 때는 의무지정해야 되는 거고, 개발을 보존으로 바꿀 때는 강화됐으니까 의무지정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조건은 꼭 같이 정리합시다. 정태기 10년 시작. 시공에 30만. 녹주상공 변경 30만. 하나만 더 묻고 갈게요. 재개발 사업구역이 지정된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의무 지정해야 돼요. 오늘 기범실은 2번이나 속아붙어. 자, 방금 봐요. 사업 완료 후지 구역 지정 후가 아니잖아요. 무슨 완료 후? 사업 완료 후예요. 구역 지정 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정태기 10년이라는 것은 1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비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후 몇 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나야 의무지정이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물을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끝나고 8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의무지정은 아니하죠. 그럼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가 아니면 이리 가면 돼요. 여기 지정이 아니면 무슨 지정? 임의 지정으로 간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끝! 됐어요. 자, 그 다음 도시적 바깥의 지정입니다. 도시적 바깥은 전부 다가 임의 지정밖에 없습니다. 의무 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 가지.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무슨 지역? 50% 계획관리지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 무슨 지구?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도가 폐지가 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뭐 한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 뭐 하는 지역? 대체지역. 이 세 가지가 여기에요. 자,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다. 거기다가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은 생산관리하고 보존관리가 20% 정도, 20% 범위 안에서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적으로 봐두시고요. 그럼 계획관리지역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보니까, 자, 아파트 연립 건설 계획이 나와 있다. 그러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아파트 연립 계획이 있고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면은 지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수도권의 자연 보존권역,
자연보존권역이거나 이곳 초등학교 교육청의 동의가 있다. 있을 때 이때는 30만이 아니고 10만이면 된다. 자, 기타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 끝.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설명할게요.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50% 이상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제한을 요구해야 하는 지역.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구단위계에 포함하는 지역은 생산, 보전관리지역이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 보전관리를 포함할 수 있는 경우는 20% 범위하는데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이하일 때는 20%, 전체 면적이 10만을 초과하면은 10% 이내 범위 안에서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를 포함시킬 수 있다. 그거는 그렇게 말고. 그 다음에 3번.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다음 요건에 해당이 될 때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공동주택 중 줄치고 아파트 연립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럴 때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두 개를 통합하여 할 때도 통합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 그거고. 그 다음에 4번. 지정하고자 하는 아파트 연립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데 있는데 그게 바로 수도권 정립기업은 자연보전권역 줄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때는 30만이 아니라 10만 이상이면 된다. 그 다음에 가와 나번 외의 경우는 3만 제곱미터 끝. 이 말이죠. 이제 이걸 가지고도 옛날에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게 뭐냐? 생각하십시오. 자, 봅시다. 자,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리고 생산관리하고 보전관리는 20% 범위 안에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연립계획이 나와 있어요. 계획관리. 여기다 아파트 연립계획이 나와 있다. 그러면 면적이 이게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파트 연립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이다. 자, 거기 들어봐요.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이 있어요. 처음 오신 분은 수도권이 뭔지도 잘 말은 들어봤지만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도권을 법으로 3개로 나눠놨어요.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인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관리권역이 있어요. 성장관리권역은 경기도 시흥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보전권역이 있어요. 자연보전권역은요 어디냐고 하면은 이게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주, 양평, 이천, 양주, 청평 이런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에 자연보전권역이고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고 거기다가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교육청의 동의가 있다는 말은 기본적인 기초적인 기반시설인 초등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도로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기초적으로 깔려져 있다면 30만이 아닌 10만 제곱미터 미니 신도시로 개발을 할 수가 있다.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10만 제곱미터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없다. 아파트 연립계획이 없다. 그러면 3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진흥지구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이다. 개발진흥지구는 여기다가 앞에 나와 있는 1번에 면적 요건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위치 요건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 위치 요건이 들어가는데 그 위치 요건은 방금 보시다시피 이거죠. 그 위치 요건을 150피트 밑에 보니까 여기다가 위치 요건은 주, 복, 특, 개가 됩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인데 이 복합에 주거기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유복 개생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 지역 밖입니다. 요거를 한번 이게 4년 전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자, 위치 요건이거든요. 주거개발과 복합개발,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해야 되고 산업유통과 복합, 이때 복합은 주거기능이 없는 복합이에요. 그래서 산유복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위치해야 되고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저 강원도 설악동, 설악산 밑에 이런 지역은 도시적 밖에 위치할 것. 도시적 밖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일 것. 이거요.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위치 요건,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걸 이제 지금 이렇게 하면 하나도 모를 거야. 왜냐하면 용도지구 다 까먹었잖아 지금. 용도지구는 경관에 취해서 개보고 방방특보. 여기서 개발진흥지구거든. 그럼 개발진흥지구는 5가지로 세면 돼. 그게 주상관, 복특이야. 이걸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면 이게 답이 나오죠.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요. 그럼 주거개발진흥지구일 때는 주택이 들어서는 경우잖아. 맞죠? 그럴 때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그게 어느 지역에 위치해야 된다. 계획관리 지역일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게요. 이해되시죠? 자, 복합개발은 주거기능이 있는 복합이에요. 복합은 2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해놓은 거야. 여기에 이거 2개. 주거, 산업, 유통, 관광 이 3가지 중에서 2개 이상이 섞여 있는 게 복합기능이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주거기능이 있는 복합기능이 복합개발이야. 개발진흥. 그럴 때는 계획관리지역이 그래서 일단 몰라도 좋으니까 일단 이미지만 머릿속에 새겨놔. 다가 주복특계 시작. 말만 이게 주복특계 산유복 개생농. 그리고 이 얘기 안 되니까 산유복 개 같은 놈. 산유복 개생농 이렇게 산유복 개생농 시작. 개생농. 그 다음에 이제 관유 관농자 시작. 관광휴양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유 관농자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새겨두자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가 폐지가 됐어요. 용도지구가 폐지가 됐어.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뭐 하는 지역? 대체하는 지역이다. 고개 들어봅시다. 우리가 용도지구가 9개거든요. 용도지구 현재 경관에 취해서 개보고 방방특보 생각납니까? 생각은 나죠. 경관에 취해서 개보고 방방특보. 그럼 여기서 옛날에 미관지구 있었잖아. 이따가 지금 없어졌잖아. 그러면 딱 맞네. 용도지구가 뭐가 돼서? 폐지가 됐어. 미관지구가 폐지됐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이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에 아까 일부, 기능, 미관, 양화나 환경 보입니까? 그래서 미관지구가 없어지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그런 지역, 그런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도시지역 바뀔 때 이해되시죠? 이 3가지가 도시지역 밖에 지정하는 경우다.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해지면 거기다가 구체적인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계획이 우리는 뭐다? 지구단위 계획이다. 지구단위 계획. 그럼 이제 지구단위 계획은 복합개발을 위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6인이 수립하고 복합개발을 위한 거니까 딱 2가지가 들어가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기건. 기건이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그리고 높이 제한. 이게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잖아요. 기반시설, 기반 지구단위 계획에 수립해야 할,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 거.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입니다. 책 한번 볼게요. 지구단위 계획, 아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다음 사항 중에서 3번과 5번, 3번이 밑에 박스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줄 서두시고요. 5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한도 제정한답니다. 그럼 이것이 기건인데 이 둘이 포함된, 이것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다만 이를 내에 원하는 지구단위 계획에는 그러하지 않다. 예외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일단 지구단위 계획으로 반드시 정해야 될 것이 3번과 5번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기건입니다. 기건 시작. 기건 시작. 그래 놓고 그 건 속에, 기건 속에 이거를 기억하라고. 자, 기건 시작. 그래 놓고 영과 영높이 시작. 기건 영과 영높이. 아, 경상도 대구말로 하라고요. 다시 기건 영과 영높이, 영과 영높이,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최고한다. 자, 기건 영과 영높이. 자, 기건 영과 영높이. 이거를 반드시 정해야 돼요.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죠. 다음 주 지구단위 계획으로 반드시 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기건 용도 영높이, 기건 용도 영높이,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이게 밀도 제한이고 여기가 기반시설이잖아. 결국은 뭐 방지하기 위해서 복합 개발을 하더라도 난개발을 방지하겠다 이거야. 그 난개발을 방지하기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이 기건이야. 기건이 뭐냐? 기반시설 개발 밀도인데, 개발 밀도가 뭐냐? 용거의 용높이다.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것이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앞에 1번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의 1번 용도지역이란 용도지구를 줄치고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뭐하는 사항, 변경하는 사항, 세분 동그라미, 변경의 동그라미 하시고, 집중 안 하고 있죠 지금. 153페이지. 자, 박스 안에 1번. 자, 세분하거나 뭐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인데 거기다가 딱 메모하라고요. 뭐라고 메모하느냐? 지정 X. 뭐는 X? 용도지역이나 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이리 봐요.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이걸로 정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요. 이걸로 정하지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지정된 용도지역과 지구를 세분하는 것은 이걸로, 용도지역과 지구를 뭐하거나 세분하거나 뭐하는 것, 변경하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가 있지만 지정하는 것은 이걸로만 정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지정은 아니다 하는 거.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오니까 그런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 수립의 기준 넘어갑니다. 자, 수립의 기준 조화가 돼야 되고요. 기반시설과 복합개발의 조화가 돼야 되겠고, 수립의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법이다. 국계법에서 완화하고 있는 것은 용도의 용도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이다 이거야. 세 가지. 건축법에서
완화하고 있는 거는 5가지다. 자, 첫 번째 대지 안에 조경의 조, 대지와 도로와의 공의 대, 공개공지의 공, 높이지 안에 높, 일조권의 일. 그래 놓고 옆에다가 조대공 일높이. 조, 조경, 대, 대지, 공, 공개공지, 조대공. 1조와 높이만 순서만 바꿔서 1조 높이. 그래서 조대공 1높이. 시작. 그러면 그 건축법 옆에 점선 찍어놨죠. 시험 문제 나온 거잖아. 건축선 지정, 분할 제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완화 규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해놨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 이래 나와.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법에서 완화받을 수 있는 건축 기준이 아닌 거, 기준인 거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대지 분할 제한, 건축선 지정,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이거는 완화 규정이 아니라 그거 빨간색으로 밑줄 쳐놓으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 주차장법의 기준이 완화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복합개발을 위한 거야. 그럼 여기서 방금 보시다시피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높이 제한 1.2배 완화해 준다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 한번 봐야 안 되겠나. 그래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규정의 완화인데 공공시설 부지로 뭐 했을 때? 제공을 했을 때 보입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이나 기반설 중 학교 이런 부지로 제공을 했대. 이럴 때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대. 그래서 박스 안에 공공소득의 부지로 제공할 때는 다음까지 완화할 수 있는데 갑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공식 한번 줄쳐두시고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 곱하기 큰 관로 열고 1 플러스 공공시설 부지 제공 면적 나누기 당초 대지 면적 이내. 당초 대지 면적이라 원래 대지 면적이 그놈이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고개 들어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도로가 20입니다. 그럼 이 대지가 400제곱미터입니다. 여기가 준주거 지역입니다. 준주거 지역의 건폐율이 70%입니다. 여기다가 공개공지로 공공시설 부지로 100제곱미터를 남겼습니다. 이럴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니까 건폐율을 완화받을 수 있는 경우가 최대 얼마가 되느냐. 이게 시험 문제야. 공식이 오자. 공식대로 불러주이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이라고 했잖아. 건폐율을 했잖아. 건폐율 몇 프로? 70% 곱하기 큰 괄호 열고 1 플러스 괄호 열고. 자, 무슨 면적? 공공시설 무슨 면적? 제공면적. 제공면적 얼마? 100제곱미터. 나누기 무슨 면적? 원래 대지 면적이죠. 맞죠? 자, 원래 대지 면적 맞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 관료할 필요도 없죠. 자, 100제곱미터. 원래 대지 면적. 원래 대지 면적이 얼마? 400제곱미터.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고? 계산이 두드려봐야 1.25지. 맞죠? 1.25 맞죠? 1.25 맞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70 곱하기 1.25 하면 얼마야? 87.5 맞습니까? 이게 건폐율이 완화된 경우다. 이게 시험 문제야, 시험 문제. 이런 게 이제 하나 정도 나와야 의영수한테 공법 들었다 할 그게 나지 한마디로. 그런데 이게 5년 전에는 나왔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이런 원리만 알면 되니까 계산이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면 70% 곱하기 1 플러스 100제곱미터 나누기 400 이렇게 해서 상식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원리만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6페이지 공개공지를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의 완화. 그 다음에 이제 건폐축 제한 및 건폐율 용률 높이의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 내가 있는데 건폐율의 완화,
그 다음에 용적률의 완화 배제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두시고요. 거기에서 최대한도까지 얼마? 5번 오른쪽 3번 건폐율 용적률의 완화 범위 거기 주죠. 박스 안에 3번 157페이지 박스의 두 번째 칸 오른쪽에 3번 건폐율 용적률의 완화 범위 거기 빨간색 완화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의 당해 용도 지역 지구안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그까지. 그 다음 6번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 다음에는 100% 범위 안에서 주차장 설치를 완화할 수 있는데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경우 기타 그 밖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경우인데 거기다가 국토부령이 정하는 경우 옆에다가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이렇게 그게 이제 그 밖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경우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한옥마을을 보존한다. 하회마을 안동 하회마을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정했다. 이럴 때는 주차장 100%까지 뭐 해준다. 완화해 준다. 보기 들어봅시다. 그럼 여러분 원래가 이 건축물에 주차장을 한 대를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럼 차 한 대를 주차 공간으로 한 대를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놨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100% 완화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죠. 잘 생각하신다. 어떤 사람들 물으니까 두 대를 세우라고 한 대도 안 세우도록 해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게 100% 뭡니까? 완화입니다. 왜? 안동 하회마을이나 이런 경우는 차가 주차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회마을 전통 마을이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거기는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뜻이야. 이해됩니까? 그 공동 입구에 마을 입구에 공동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된다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00%까지 주차장을 뭐 해준다? 완화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적 바깥에 규정의 완화. 역시 여기도 건폐율 몇 프로? 150% 줄치고 용적률 얼마? 200%까지 뭐 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58페이지 넘어가서 여기 있는 거죠. 실효입니다. 구역이 지정되고 3년 내에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실효된다. 빨리 3년에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사업의 미착수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의 실효입니다. 계획이 실효되는 것은 5년 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되는데 착수 안 하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실효된다. 5년에 동그라미. 됐나요? 그 다음에 실효고시. 실효가 되면 반드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용도지역 안의 행위 제한 적용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복합 개발을 했고 페이지 오른쪽에 Q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죠. 4번 아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차량 금지 구간 진입금지 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최대 얼마까지? 100%까지 완화할 수 있죠. 80% 틀렸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이 뜻입니다.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했네요. 어디 남았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하다 남은 거 페이지 187페이지 남았습니다. 187페이지부터 다음 주에 강의하면서 도시계획법으로 같이 바로 넘어갈 테니까 그래 아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됐고요. 자, 그럼 오늘 문제 감정평가사 문제 한번 설명할게요. 2번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딱 걸렸네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고 했죠? 빨리 문제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했지요? 고시한 그날이라고 했잖아요. 다음날 가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1번 다음날 그게 틀린 겁니다. 3번
국토기획법상 기반시설 중 환경 기초시설에 해당하지 않는가. 환경시설 제일 잘 나온다 했죠. 하수도, 폐차장, 폐기물, 수질오염, 냄새나고 더럽다. 나가면 좋은 거. 그러나 유류저장 설비는 유통공급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들어오면 편리합니다. 좋은 거죠. 3번이죠. 4번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 왜 집어넣어놨냐. 왜 개정이 됐거든요. 보호지구는 지금 없어요. 시설보호지구는 없어요. 보호지구가 있지 시설보호지구가 없다고요. 개정이 돼서요. 그런데 왜 이게 나왔느냐. 고개 들어봐요. 감정평가사 시험은 2017년도 11월 달에 공고문을 발표했습니다. 17년도 11월 달에. 그래 놓고 시험은 3월 3일 날 2018년도 3월 3일 날 시험 쳤습니다. 그때 공고문에 뭐라 했느냐. 시험의 정은 옛날에 중개서도 그랬습니다. 시험 계획 공고일 그날에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법은 출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12월 30일까지는 시설보호지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여러분 잘 알으세요? 시험 공고문에 뭐라 되어 있는지 아세요? 시험일 기준. 무슨 날 기준? 시험 치는 날 기준 효력이 발생하는 법을 출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게 작년도부터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칠 때까지 누구하고 친해야 돼요? 공법 선생님하고 교감을 해야 됩니다. 법이 그때까지 개정된 것도 출제 범위에 들어가니까. 아시겠죠? 근데 공법 선생님하고 교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한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교감을 안 한다 이거지. 오냐 알아서 해라.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두고 보자. 넘어간다. 5번째. 관로 안에 들어갈 용도적 옳게 연결한 것.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한. 내가 수업 시간에 자 거기 들어봐요. 주거지역, 주거지역, 전일존, 상업지역은 중일육은, 공업지역도 전일존, 녹지지역은 보생자, 계획관리는 관리지역은 뭐라고? 보생계. 자 그러면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한 게 일반 공업이고 중화공해성 공업을 수역하는 것이 전용공업이다. 그 다음에 준공업은 여러 가지 섞여 있다. 경공업 플러스 주거 플러스 상업 플러스 업무 기능이 보완이 필요한 것이 중공업이다. 이건 뭐 그게지 뭐 거의 뭐 1번은 5번은 기억이 뭐야? 일반 공업이다. 두 번째,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을 적용할 때 니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건 도보, 관보 생각이 나요? 미자, 도보, 관보. 참네. 나 진짜 여기 오면 힘들어 죽겠어. 자꾸 미자, 도보, 관보. 미지정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은 보전 녹지, 관리지역은 보전 관리. 그러면 1번이 정답이구나. 6번 공동구에 관한 거 옳은 거. 공동구는 경정공도 택도 없다. 200만. 그럼 100만.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은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는데 반드시 수용해야 됩니다. 설치 비용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시행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 3년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7번 매수 청구. 여기는 다음 파트입니다. 여기는 3층 이하의 경우인데 매수 청구는 10년, 6월, 2년, 3천만 원, 3330 3330 3층 이하의 1종, 3층 이하의 2종 걸린이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야. 8번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 4번. 4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요건이지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의 목적이 4번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과 관계없습니다. 9번은 시험 문제 내가 강의할 때도 별로 안 나올 것이다 하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야. 나왔는데 이런 건 나오거든. 에이씨 모르겠다. 에이씨 모르겠다. 끝번 찍어버려.
몇 번 찍어서 정답 5번입니다. 왜?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 물은 거 나오거든. 숫자 나왔고 한 거 거기에 딱 찍으면 틀림없이 맞아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고 6개월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다. 10번.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아까 문제 이론했으니까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2번 딱 걸렸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부지 면적을 5%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확대라 했죠. 3%가 아니고 몇 프로? 5%. 확대가 아니고 뭐라고? 축소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11번으로 갑니다. 건폐율 최대한도 선생님 말한 대로 일단 건폐율은 녹주공상이야. 녹지 24, 주거 5, 6, 7, 상업 공업 70, 상업은 7, 8, 9. 뭐 뻔한 거지 뭐.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 50은 전용 주거, 70%는 준주거야. 그러면 중간에 일반 주거는 60이야. 50, 60, 70이니까. 그럼 60 맞네. 준주거 70 맞네. 중심상업은 7, 8, 9니까 90이 중심이야. 볼 거 없어. 틀렸어. 자, 그 다음에 중공업은 70이야. 틀렸어. 계획관리지역은 40이야. 20, 24, 40. 이게 40. 계획관리. 틀렸어. 맞는 것은 기업과 니어. 12번. 시범도시에 관한 거, 이거는 나중에 문제 다음 주에 마지막 할 때 포모 되고, 그 다음 13번 도시군계획 사업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했는데, 아까 보셨죠? 2번. 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실 사업을 시행한다. 이때는 소유자 총수의 2분을 켰는데, 아까, 자, 민간 시행자일 때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공공시행자라 국가 등은 믿을 수 있으니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민간 시행자가 동의는 면적의 3분의 2의 땅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X 정답은 2번. 감정평가 시험 문제가 우리 주계사보다 어떻게 보면 한 수 아래야. 굉장히 쉬운 문제잖아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개발 행위에서부터 이렇게 전체를 잘 봤습니다. 이걸 한번 조목조목 생각하면서 보면 되는데, 공부하다가 도저히 못 알아먹어가지고 보따리 생각한 사람도 있고, 내가 다 알아. 근데 이 시기에 이거를 못 참아내면은 절대 시험은 합격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절대 빠지는 일이 없이만 하면은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무조건 합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하도록 합시다. 오늘 진도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